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유독 이 중가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한국의 경제가 이디야 커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든 이 집에 와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귀에 빡빡히게 설명하는 귀의 빡종원입니다. 오늘은 커피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커피 다 드셨죠? 어디서 드셨습니까 다들? 스타벅스요. 스타벅스. 저희는 지하 1층 사내 카페에서. 저도 스타벅스 먹었거든요. 딱 나왔죠? 이제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 아니면은 커피값이 비싼 개인 커피숍 아니면은 아예 이런 뭐 메가커피나 메머드 커피나 컴포즈 커피 이런 저가 커피를 가더라고요. 여기서 실종된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디야 가보신 분. 이디야 가보신 분 계신가요? 최근에? 사실 이디야 커피가 굉장히 매장 수를 공격적으로 늘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은 저가형 브랜드 커피는 신규 개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디야 커피는 218곳이 늘어났어요. 2022년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이디야가 굉장히 저가 커피 인식이 강했어요. 저가 커피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 가격을 놓고 보면은 이디야 아메리카노 대형 사이즈가 지금 한 3,200원 하거든요. 가격은 결코 저가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에 포지셔닝이 되면서 전보다 많이 이 이디야를 찾는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자, 반면 스타벅스는 어떨까요? 특색이 있는 개인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개인 카페들하고 커피값을 비교했을 때 솔직히 스타벅스 커피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값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이미지만큼은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고급 커피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또 뭐 서민들이 가는 곳이다 아니다 이러면서 때 아닌 서민 커피, 귀족 커피 논란이 불기도 했었어요. 이 논란 자체가 사실 스타벅스한테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고가 커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전략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한 얘기 다시 소환을 하자면 어떤 스타벅스로 대변이 되고 있는 고급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커피숍 그 다음에 아예 저가 커피숍 이 사이에 끼인 이디야가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디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샌드위치의 상황을 보면은 어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느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커피 얘기를 꺼냈거든요. 아주 비싼 고급의 브랜드, 고급 물건들 아니면은 아주 싼 초저가형 브랜드와 물건들 이 두 가지만 나가고 이 사이에 있던 중가형 제품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현상을 소비의 양극화라고 합니다. 소비의 양극화 사례는 지금 뭐 커피 사례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햄버거가 또 있죠. 햄버거 역시 뭐 식품 업계인데 햄버거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2023년 불과 3년 만에 5조로 거의 뭐 2배 가까운 수치가 커졌어요. 햄버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장의 인기를 틈타서 우리나라에 최근에 파이브가이즈가 오픈을 했죠. 근데 굉장히 고가의 햄버거입니다. 뭐 지금도 가면은 사실 1시간 내에 못 들어가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쉑쉑도 예전만은 못하지만 여전히 뭐 사람이 적지 않고 그 고든 램지 버거라고 여기는 뭐 심지어 단품이 10만 원이 넘는 햄버거가 있더라고요. 정반대로 최근에 프랭크 버거라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고 있는데 이 프랭크 버거는 저가형 버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마트에서 노브랜드 버거라고 내놨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상반되죠. 되게 고가의 햄버거를 먹거나 굉장히 저가의 햄버거를 먹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던 빅5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공교롭게도 이 빅5 중에 지금 맥도날드와 버거킹과 맘스터치가 이 매각을 위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안 팔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해외여행 최근에 가신 적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무슨 비행기 타셨어요? 필리핀 로얄 에어? 왜 그거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싸서. 그죠? 바로 지금 딱 말씀이 나왔는데 최근에 해외여행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저가 항공, LCC라고 하죠. 저가 항공이 우리나라에서 2003년에 출범을 한 이후에 20년 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승객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동시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은 비즈니스석을 예매한 수가 3.5배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싸거나 아예 비싼 거를 찾아가는 승객으로 쫙 나뉘면서 이 가운데에 있던 브랜드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패턴이 왜 나타났느냐를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다 아시겠지만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1982년 오일 쇼크 이후에 이렇게 많이 물가가 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물가가 아예 이 단위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급격히 치솟는 과정에서 명목소득은 그대로인데 실질소득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2분위, 3분위, 중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늘긴 늘었지만 물가 상승률만큼 안 늘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1분위 극빈층입니다. 이들은 그냥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요. 실질소득으로 따지면 더 크게 줄겠죠. 고소득층 5분위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른 큰 충격을 덜 느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보고 전형적인 불황형 소비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는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늘어난다는 점, 이 점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제품을 찾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뭐 이만큼의 비율은 아니지만 초고가를 찾는 수요도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튀었다라는 거죠. 이게 기존에 원래 쓰던 사람들이 더 많이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신규 유저가 늘어났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왜 신규 유저가 늘어났느냐, 이거를 뭐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우리가 이 레칫 효과라고 해서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스타벅스를 먹던 사람이에요. 스타벅스 커피를 먹던 사람인데 스타벅스 가격을 1,500원 올렸어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오늘 당장 그래서 내일부터 메가커피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대체로 이 나의 생필품, 특히 나의 건강과 관련된, 내가 먹거나 내 웰빙과 관련된 제품에 있어서는 한 번에 이걸 줄이질 못하고 계속해서 프리미엄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측면이고, 이 두 번째 측면은 고가품만 사는 사람 그리고 초저가품만 사는 사람, 이렇게 딱 소비자 계층이 양분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 신조어로 앰비슈머라고, 양면성을 갖고 있는 콘수머다, 즉 한마디로 지킬 앤 하이드다, 이게 마징가 제트의 아수라 백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MZ세대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소비 패턴을 보이나요? 제 주변을 보면 뮤지컬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가격이 막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도 간다던가, 그러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지금 이제 곧 3월에 하는 그 MLB 시리즈 한 40만 원 주고 간다던가. 이게 또 코로나19 이후에 새로 나온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세상, 너무 염세적인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 내가 좋아하는 품목 하나쯤은 한번 비싼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1년에 2번이 됐든 경험을 꼭 하고 넘어야겠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MZ만 유독 이렇게 초고가를 좀 많이 하지 않나라는. MZ 아니세요? 꼰대 MZ시고. 해외에도 이렇게 초고가 소비가 우리나라만큼 많은지 궁금한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만 또 통용이 되는 특성이 있다고요. 최근 한국의 이 소비 양극화는요, 한국인 그 특유의 유행 추구 성향이 맞물리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과시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서양 국가들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나의 어떤 문화적 향유를 위해서가 가장 큰 핵심 요소였다면, 한국인의 럭셔리나 한국인의 과시 소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요건이 경쟁이라는 가치가 되게 부각이 돼요. 소비가 고급화되었는데 그러면은 나도 따라해야지. 그런 경쟁적인 이 소비자들의,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이 딱 맞닥뜨려지면서 사실 저는 이렇게 다 해석이 되지 않나라고도 해석합니다. SNS 다들 하시죠? 그럼 뭐 주변 분들이 자랑을 하러 올리는 게 많잖아요. 솔직히 비즈니스석 탔다라는 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올려요, SNS에. 이걸 보고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아, 얘도 탔는데 나도 한 번은 타야지. 이런 심리가 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이 3.5배나 증가한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유독 이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어쨌든 새로운 소비 패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심각한 건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면요,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유독 이 중가에 포지셔닝이 돼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공산품을 볼까요? 중국 알리나 테무 같은 데서 넘어오는 초저가 브랜드를 우리나라 공산품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의류 시장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국산 브랜드가 뭐 루이카토즈, 빈폴 같은 게 있는데 옛날엔 참 잘 나갔었는데 이게 요즘 예전만 못합니다. 제가 사례로 들었던 이디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고가 브랜드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서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넘어오는 브랜드들이에요. 자동차도 그렇죠. 핸드폰도 아이폰이잖아요. 저가 폰은 중국 화웨이나 뭐 샤오미 이런 데 거 많이 쓰거든요. 삼성 갤럭시가 이미지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애매해요. 특히 이 배터리를 보면 이런 국내 업체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 중국산 저가 배터리의 세계화 때문이에요. 기존에는 전기차에 NCM으로 대표되는 3원계 배터리를 썼었어요. 그리고 이 3원계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고급적으로 잘 만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른바 LFP 배터리라고 하죠.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게 중국에서 내수용으로만 쓰이던 좀 저가형 배터리인데 이 전 세계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가 좀 주춤하고 멈추는 듯해 보이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은 하지만 가격은 싼 LF 배터리를 채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선두에 테슬라가 있었고요. 테슬라가 하니까 지금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전부 따라하고 있거든요. LFP 배터리는 뭐 유통망으로도 그렇고 제조 원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죽었다 깨나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던 3원계 배터리는 어떤가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이 3원계 배터리에도 굉장히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바짝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70%를 넘게 차지하던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지금 57%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배터리 산업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 많이 나가면 결국은 이 수익을 걷어가는 건 고가 제품을 푸는 업체들이겠죠. 이 초저가는 결국은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보니까 돈이 중간층에서 돌지를 않는 거예요. 중간층에서 돈이 돌지 않는 건 우리나라 경제를 경색시킬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국내 내수 시장에서도 여러 자영업자나 우리나라 브랜드가 힘들고, 전 세계적인 세계 시장을 바라봤을 때도 우리나라 브랜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즉 한국의 경제가 이디야 커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